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노년층은 늘어가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가구 구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변화로 공공복지의 역할이 더 커졌는데요. 복지 혜택은 더 다양하게, 더 넓게 확대됐지만 이에 비해 실제로 대상자들이 혜택을 다 챙겨가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복지 멤버십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어떤 제도인지 개념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잘 받으시고. 괜찮아요. 좋은 아침이 아닌가? 미치겠다. 왜 그래 성수 씨 아침부터 누구랑 통화했는데? 우리 고향에 계신 어머니요. 저희 와이프 이제 복지 케어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올라와서 애들 봐주시기로 했는데 지난번 검사 결과 오늘 암 진단 받으셨다고. 어떡해? 어머님은 수술 받으셔야 안 돼? 네, 다행히 수술 받으면 괜찮긴 한데 수술비도 걱정이고 갑자기 애들 돌봐줄 사람도 찾아야 하고 왜 꼭 나쁜 일은 한꺼번에 찾아오는지 총체적 난국이에요. 아 맞다. 성수 씨 복지 멤버십 가입했지? 복지 멤버십이요? 그게 뭔데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복지 멤버십을 모르고 계신다고 합니다. 수혜 대상이 되는데 왜 국가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 지자체 복지 담당자가 그 이유를 답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 답변자 70.9%가 보조금 존재를 몰라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복지사업만 무려 350여 종에 달할 정도로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있는데요. 아마 수급행정 관련 현직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파악하기는 힘들 겁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제도가 바로 복지 멤버십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 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먼저 안내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맞춤형 급여를 안내하는 제도 복지 멤버십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적 근거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이 가입만 하면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 멤버십은 단독으로 가입하거나 사회보장 급여 신청을 하실 때 가입 동의를 통해 동시 신청도 가능하며 가입 방법도 다양하니까 신청자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복지로 앱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오프라인을 원하면 신청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진행해야 할 복지 멤버십 안내 대상 사업은 중앙부처의 80개 사업인데요. 가입자의 인구 정보를 토대로 하는 생애 주기 사업이 10개, 일정 기준의 자격에 따라 수급 대상을 정하는 자격 확인 사업이 39개, 금융 정보를 통해 소득과 재산 정보를 확인해 진행되는 소득 재산 확인 사업이 31개입니다. 와, 무려 80개 사업이 복지 멤버십을 통해 수급 안내가 되는 거네요. 이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여러분들의 역할도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복지 멤버십에 가입을 해야 알림을 받을 수 있잖아요. 가입 절차에서부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복지 멤버십 가입,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시켜야 하는지 또 신청 접수 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지 멤버십 가입 완료됐다. 감사합니다. 후배님 행정복지센터 다닌다는 사람이 복지 멤버십도 아직도 가입도 안 하고 이거 커피 한 잔으로 되는 거야? 제 담당이 아니었어서. 그럼 다음에 제가 수급 받으면 진짜 제대로 한번 쏠게요. 진짜 줘? 얼마까지 돼요? 그건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돼서. 치사해. 소냉. 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복지 멤버십에 대해서 상담 좀 하려고요. 복지 멤버십이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선택적 동의라고 6번에 있잖아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을 알아보려면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 또 은행 계좌 같은 금융정보를 봐야 하는데요. 이 정보들을 활용해도 좋다는 것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번째 동의란에 체크하면 되죠. 네, 여기 동의한다고 체크하시면 급여 신청이랑 멤버십 둘 다 가입되는 거예요. 복지 멤버십 가입하는 것도 너무도 간단해서 편하고 너무 좋네요. 그렇죠. 복지 멤버십 가입해두면 훨씬 편리하고 좋으실 거예요.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뭔지 일일이 찾아서 안내해드리는 제도거든요. 복지 멤버십 가입은 급여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받으신 후에 별도로 신청은 또 직접 하셔야 돼요. 복지 멤버십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를 알려드리는 거라서 실제로 급여 신청을 하셔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내가 혼자 찾으려면 너무도 복잡한데 우리 같은 노인네들한테는 정말 필요하겠네요. 오늘 신청하셨잖아요. 유효기간이 오늘부터 5년이고 그 후로 따로 거부 신청 안 하시면 그대로 다시 연장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누라와 이번에 고등학교 들어가는 손자가 있는데 따로 와서 신청해야 되나요? 여기 보시면 가구 단위로 신청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족관계 등록 전산 정보를 통해서 가족들에 대한 가능성 있는 급여 정보도 알려드려요. 더 자세한 수급 정보를 받으시려면 가족분들도 금융정보, 보험 가입 같은 정보 활용에 동의해 주시면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제 신분증을 가져왔는데 어떡하죠? 어쩌죠? 우리 할아버님 걱정 많이 하셨는데요. 그 뒷장면,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답을 하실 건가요? 어르신, 금융정보 동의서 없으면 가입이 안 돼요. 빨리 가서 가지고 오세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안 하셔도 복지 멤버십 가입 가능하세요. 어르신의 나이, 자격만 확인해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해드려요. 다만 소득 재산을 조사하는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등 일부 서비스는 안내해드리지 않아요. 정답은 바로 2번. 할아버님, 오늘 당장 안 내셔도 됩니다. 라고 친절하게 말씀드리세요. 오프라인 신청 시 복지 멤버십만 단독 가입하려면 신분증과 복지 멤버십 신청서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위의 사례처럼 복지 급여와 복지 멤버십 동시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가입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우선 가입을 하고 소득 기준으로 선별되는 복지 서비스 안내를 받으실 분들만 선택적으로 추후 다시 보완 서류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가입하실 때 방법 상관없이 편하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융정보를 조사하는 사업에 대한 안내를 원하는 신청자에게는 선택적으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추가 서류로 받아야 하는데요. 주의해야 할 것이 가구 단위가 아니라 수급 안내를 원하는 가족 개개인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자필 서명을 받아서 한 명이 제출을 해야 한다는 걸 꼭 알려드려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대리로 동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청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을 때는 꼭 해야 하는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동의서 제출 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이라고 써있는 문구에 동의하여 서명을 한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에 대해 별도 우편으로 통보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신청자가 통보하지 않는다는 항목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 등은 금융조회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금융정보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해준다는 것을 안내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 멤버십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복지급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데요. 수급권자 발굴을 위해 여러분들이 수급 가능성 판정 조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수급 가능성 판정 조사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나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한 신청자의 금융정보 자료를 통해 조사가 가능한데요. 유의할 것은 신청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금융정보 활용 판정 결과에 대한 조사와 안내가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속한 주민등록 등본을 기본으로 해서 세대주를 중심으로 세대원을 조회하여 시스템이 자동으로 가구 구성을 지원하는데
만약 가구 구성원의 보완이 필요하면 행정복지센터의 방문 신청을 통해 가족관계 등록부를 근거로 가능합니다. 복지 멤버십으로 안내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일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급여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상, 만 0세에서 1세 아동. 지원 내용, 만 0세 아동 가정 양육 시 월 70만 원 현금 지급.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 시 월 35만 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다음으로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사업입니다.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가족. 지원 내용, 의료급여증 발급. 신청 방법,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방문. 이뿐만 아니라 보육, 수급자, 장애인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80종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에게 안내받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원 내용을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 이음 맞춤형 급여 안내, 맞춤형 급여 안내 현황 조회, 맞춤형 급여 안내 상세 현황 탭에서 사업명 클릭 시 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업 80종은 생애 주기 판정 사업 10종, 가입자의 인구 정보, 연령, 성별 등을 확인하여 가입자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 예를 들어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이 될 수 있겠고요. 소득재산 판정사업 31종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조사 정보를 확인하여 수급 가능성이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차상위 계층 확인사업,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이 있습니다. 공적 자격 판정 사업 39종은 가입자의 자격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을 확인하여 수급 가능성이 있는 급여, 예를 들어 장애인 서비스, 각종 요금 감면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7일 이내에는 가입 확인과 함께 생애 주기, 보유 자격 확인을 활용한 수급 가능성 판정 결과를, 30일 이내에는 금융정보를 토대로 수급 가능한 급여 판정 결과가 안내되는데요. 만약 가입 후 7일 이내 신청인 및 가구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재산 조사를 하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일부 복지 서비스는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복지 서비스 안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미 수급 중인 복지 서비스, 최근 3개월 이내 급여를 신청하였거나 탈락한 사업은 최초 안내 및 수시 안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산, 사망, 실업 등 가구원 신상의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이에 따른 변동된 급여를 수시로 안내하는데요. 수시 안내 전 30일 이내에 최초 판정 결과를 통보한 사업에 대해서는 안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복지로 앱, 복지 지갑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 멤버십 가입 시 선택한 이메일, 문자 등의 통지 방법을 통해 추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오프라인 방문 시 서면 안내 통지문도 발급해드립니다. 복지 멤버십 담당자는 신청 접수 후에도 다양한 사후 관리 업무가 주어지는데요. 수급 안내를 받고도 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취약계층 가입자의 수급 신청에 대한 조력, 또 복지 멤버십 변경이나 종료에 관한 업무입니다.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 중 현금성 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안내를 했는데 기간이 지나도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을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을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연계하여 위기 가구를 정기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사례 관리 등을 추진할 수 있는데요. 발굴 대상자가 맞춤형 급여 안내문에 표기된 사업을 담당 공무원에게 복지급여 대리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급여 담당자에게 연계하거나 개별 사업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굴 대상자 동의 후 급여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 멤버십 안내 알림을 중지해도 복지 멤버십 가입은 유지되며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 복지 지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철회할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 중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 멤버십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만 철회되는 것이며 급여 신청 또는 이미 수급 중인 급여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유지됩니다. 또 정보 변동으로 개인정보 변경과 안내 방법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제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복지 멤버십 급여 안내 갱신과 종료 선택이 가능한데요. 복지 멤버십 가입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5년이며 가입자가 유효기간 갱신에 거부하지 않은 경우 5년이 자동 연장됩니다. 가입자가 복지 멤버십 탈퇴를 원하는 경우 온라인이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맞춤형 급여 안내, 중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복지 멤버십 탈퇴는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고요. 가구원은 중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구원이 개별적으로 복지 멤버십 탈퇴는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이혼 시에는 가구원 희망에 따라 복지 멤버십 탈퇴 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중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인이 사망, 국적 상실 등 변동사항이 있다면 자동 중지되는데요. 가구 구성원에게 서비스 종료를 알리고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는 재신청을 안내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멤버십 서비스가 중지된 대상자의 정보는 5년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지사회. 복지 멤버십 제도를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지 멤버십의 개요와 제도 전반을 큰 틀에서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복지 멤버십 제도에 대한 개념, 확실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